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이제 목포 신항으로의 이동과 철제 부두 거치작 과정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김혜선 전 해군 해남구조대 전후회 부회장 모시고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던 이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 위에 거치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좀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언급 잠깐 드렸지만, 예. 뻘에서 이동 과정, 뻘에서 올리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램프가 예. 램프가 떨어져 있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벽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올린 배에다 올리는 과정, 예.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난제였는데 거기 다 모두가 크게 차질 없이 순탄하게 다 잘 된 걸로 판단이 되네요. 예.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월호 인양은 목포 신항 이동 그리고 철제 부두 거치 과정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성공적인 인양은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송 과정에 네. 예를 들어서 연안에 어떤 큰 유조선이나 빠른 배가 지나가는 경우 예. 이게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그런 배가 지나가게 되면 큰 파도가 생기기 때문에 예. 너울성 파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거나 아마 이건 이송 과정에 아마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좀 컨트롤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가 아니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램프 때문에 잠시 작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네. 이 램프를 이제 떼어내면서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원인 규명에 있어서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떼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배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이게 해저와 부딪히면서 그게 손상이 간 부분인지 또 아니면은 가라앉기 전에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예. 어떤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램프가 부서진 건지 열려 있었기 먼저 부서진 때문에 상태로 해서 자연히 부서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스듬히 가라앉는 건지 예. 이 부분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어젠가 뉴스를 통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을 들었는데 그게 컨테이너가 막고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유실 염려가 없다.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컨테이너를 그럼 몇 번째 실었냐, 그 컨테이너 다음에 실은 게 뭐냐, 컨테이너가 거기를 막고 있었으면 그 전에 실었던 물건은 다 어디로 갔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램프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 선박을 올리는 과정에서 절단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램프가 열려 있었던 것을 그 전에 세월호를 들어올리기 전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좀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심쩍은데요. 예. 이게 뻘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보이지 않아서 시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정밀 탐색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중간에 올렸을 때 13m 올렸을 때 중간에 세월호 자체를 뻘에서 띄었을 때 네. 분명히 어떤 무게중심이나 와야의 연결 상태가 정확한지 이건 다이버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때 그게 왜 발견이 되지 않았나. 그럼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리프트가 쳐졌는지 안 그러면은 이거 배가 가라앉기 전에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열렸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검토 안 하고 올렸다는 게 지금 좀 문제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구분 응선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네. 앞으로의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위치에 반잠수정 위에 예. 이걸 언탑시켜서 이제 배수 배수를 작업을 하는 지금, 작업. 예. 이제 자연 배수가 끝나면 다른 발라스트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수가 이루어질 텐데 예. 강제 배수를 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실종자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실종자가 오랫동안 3년 동안 거의 물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육상에서 간단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비유가 좀 뭐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를 보관했을 때 그 고기가 3년 동안 놔뒀다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건지 이게 물을 배수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체 훼손이 많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밀 탐사 후에 이런 부분은 강제 배수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설 텐데요. 좀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일단은 육상에 드라이도크에 올려갈 경우에 다 시각적으로 판단이 되고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의 네. 어떤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또는 그런 항공기에 예. 블랙박스가 있듯이 예. 함정에도 항해 기록 장치가 있고 예. 항해 기록 장치를 확인이 가능한지 예.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항해사 기록 일지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종이나 생각 의외로 볼펜으로 쓴 글씨는 오래 갑니다. 물속에서는 오래 잘 퍼지지 않고 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기록 일지 또는 해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록 일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세세하게 수사 과정에 검토를 하면 원인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일단 세월호가 무사히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해봐야 알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상하이 셀비지의 통제 인양 방식인데 네. 이런 사례가 또 외국에서 있었습니까? 이 상하이 살베지가 우리 사고 일어나기 전에 예. 전해에 그 양쯔강에서 그런 그 통째로 그때 배 길이가 76m, 예. 폭이 한 13m. 그러면 승선 인원은 대략 한 500명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세월호가 145m, 폭이 22m죠. 근데 승선 인원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921명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분의 1 정도 되는 함정을. 예, 2배 정도. 예. 예. 근데 여건은 양쯔강에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또는 조류가 약한 예.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환경은 저희보다는 좋지 않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올린 업체이기도 합니다. 예. 믿을 만한 업체는 저는 이번 기술로 인해서 괜찮다 판단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러시아 쪽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 예. 러시아는 이제 이런 여객 화물이 아닌 잠수함이 그 세월호 크기와 비슷한 제일 가까운 정도의 크기의 잠수함이 가라앉는데 이게 환경도 마찬가지 진도 지금 팽목항처럼 비슷한 환경, 조류가 세고 예. 시야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배 길이가 비슷하고 그런 잠수함을 6개월 만에 러시아는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통째로. 예. 근데 이게 이제 올 과정에서 미사일 어떤 발사대나 미사일이나 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미사일 발사대나 이런 컨트롤 박스나 이런 부분은 예. 따로 떼서 먼저 올린 다음에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선체 안에 있는 물을 좀 빼내는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태까지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난관은 없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육상에서 올려서 일을 하는 거는 눈으로 보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수중에서 일하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 몸 움직임이 불편하고 조류나 또는 시 없는 보이지 않는 곳 예.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고 육상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난관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송 과정에 어떤 다른 큰 유조선이나 이런 게 옆을 지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또 기름 유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금 다 하지 않으면 예. 예. 이송 과정에 대략 그 거리가 꽤나 되는데 예. 그 기름을 모두 다 방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어민 피해가 심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쪽 그 부분이 우리 해안 전국에서 보면
미역 생산이나 전복 생산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특히 전복 같은 거는 한 3년 이상, 4년 이렇게 장기간 투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막대한 어민 손실이 추가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해수부나 이쪽에서는 그걸 염려해서 고려해가지고 지금 함정에 있을 때 지금 반잠수식에 올렸을 때 예. 그런 부분을 면밀히 세세하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방제선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이송 과정에 방제선 따라가야 되겠지만 네. 혹시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여 있는 기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그러기 전에 미연에 여기서 파공 개소가 있다, 기름 흘 요소가 있으면 완전 방수를 한 다음에 예. 그걸 뭐 용접을 하던 용접 불이 날 소지가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패칭을 한 다음에 막 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송을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비교적 순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리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이동 방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동 방법은 이제 그 자체 반잠수함이 자체 엔진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게 대략 한 그 8나트 또 10나트 이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키로수로 따지면 한 16km 정도 예. 그러니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예. 어떤 안전하게 옮겨야 되니까. 안전하게 예. 옮길 수 있는 배고 워낙 또 이 그 세월호 정도는 충분히 올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함정이기 때문에 예. 이송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제가 생각하는데 그 어떤 기술적인 거를 선장이 판단할 거고 예. 속도도 선장이 판단할 하실 거예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보는데 한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당초 계획보다 예, 빨리 가지 않을까. 예. 당초 계획보다 뭐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이쪽의 기술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안전이나 또 이머전시 대비해가지고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지 않나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왜 목포 신항으로 가느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팽목항이 아니라 왜 목포 신항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아까 그 이송 과정이 그 처음에 배를 언탑을 시킬 때 지금 반잠수함에 이 세월호를 언탑 시킬 때 예. 그 세월호 반잠수함을 바로 지금 세월호 작업하는데 옆에다 놔두면 예. 안전하게 이송할 필요도 없고 바로 옮길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제 다음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물때가 바뀌거나 이런 작업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관심 사항이기도 한데 네. 그런 이게 안전지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로 옮겨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그 위치에 지금 반잠수함을 가라앉혀서 세월호를 위에 연탑시키는 작업을 택한 거거든요. 예. 아주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앞으로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네. 반잠수식 선박의 위치는 이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해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제 목포 신항으로 가서 이제 수색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왜 팽목항이 아니라 목포 신항으로 가게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요. 그 시설이 예. 목포 신항에는 드라이 도크란 그런 도크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배가 도착하면 바로 기계적인 힘으로 육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팽목항에는 그런 드라이 도크 그런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 예. 이게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와 있어서 전문가들이 보고 또 절단할 수 있는 장비 이런 장비가 팽목항에는 없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 조선소가 있는 조선소에는 뭐 용접 이렇게 절단할 수 있거나 수색 과정에서 뭐 파공 개수를 뚫거나 구멍을 예. 뚫거나 또는 어떤 부위를 뜯어내면 아까 말씀드린 절단해내면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고 예. 그런 또 그 수사 과정도 편하고 보도나 뭐나 다 편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예. 그 팽목항이 아닌 신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를 움직이고 거기다 언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상으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팽목항에는. 예.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해서 인양이 완료가 되면 이제 미수습자 수색 과정에 돌입을 할 텐데요. 네. 거기에 여러 방법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배가 뉘어 있기 때문에 배를 우선 세우고 뭐 절단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예. 온전히 지금 이 상태로 올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단 과정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이거는 수사 과정에 만약에 우선이 이제 그 실종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우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반잠수함 위에 올려놓은 자체가 이게 육상에서 올라가면 1.5m 정도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육상으로 드라이도크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게 바닥에 완전히 되어 있으면 바닥을 못 본다. 뭐 볼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들어가서 바닥을 다 밑에 역으로 반대편 방향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 배수 상황이 되면 대부분이 다 확인 가능하다. 예.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램프 뒤에 후미 쪽이 손상에 가서 어떤 철판에 휘어짐, 뒤틀림 또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격실을 못 들어간다. 예. 그럴 경우는 어떤 격실을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뚫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 배를 예를 들어서 뭐 절단을 해낸다. 그럼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소요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톱으로 뭘 자르는 식으로 그냥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각 격실마다 다 그리고 이 철판으로 막구고 철판으로 이어진 그거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저희 같으면 이제 뭐 군에서는 폭약으로 하기도 하지만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폭약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고 원인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모든 점을 계산해서 일단은 여기서 놀라는 거리는 지금 올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육상에 다 올려놓은 다음에 논란거리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단원고 학생들이 묵었던 4층 그리고 일반인 객실이 있었던 3층 이 부분이 좀 정밀 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신 나올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80% 이상 나올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이버들이 하면서 거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0~80%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